출석과 출결과 관련해서 저 다음 주나 저기 종강하기 전까지 혹시라도 본인들 출결 한번 재점검하셔가지고 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뭐 서류라 뭐 공결증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거나 뭐 혹은 지각했는데 체크가 잘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사전에 좀 알려주세요. 기말 시험 이후에는 또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수업 자료로 마지막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영상 수업을 통해서 두 번째 파트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케팅 상상력에서 오늘의 이제 이야기는 마케팅의 미래와 어,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팅 뭐 이런 주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뭐 소비자, 또 시장 안에 이제 소비자가 있는 셈이니까 뭐 동전의 양면과 같죠. 이제 같은 관점에서 어, 소비자와 시장의 미래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뒤쪽에서는 또 브랜드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마케팅 환경의 변화와 미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간접적으로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시장, 앞으로의 소비자라고 하는 것들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가져올 요인은 뭐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수적인 인구 수죠. 이제 인구 수를 포함해서 인구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마케팅 상황과 상관없이도 많이 얘기를 들어봤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인구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눈에 띄게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요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 어딘가에 이제 걸쳐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연도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2070년 지금으로부터 먼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죠? 뭐 거의 한 45년, 40년 정도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 70대가 됐을 때지만 사실 요 중간에도 이미 이제 이런 모습이 고착화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후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사회 주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대인 뭐 10년, 15년, 길게 보면 20년 후라고 하면 2045년, 50년, 그죠? 이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이런 시장이 아니고, 이런 시장도 아니고, 거의 이제 요세 번째 그림에 가까운 이런 구조의 시장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결정이 나 있죠. 왜냐하면 정말로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기서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대규모로 그 해외에서 인구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뭐 한반도의 정세 때문에 정말로 통일이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인구 구조는 이미 결정 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당연히 이쪽의 연령대들, 65세 이상의 연령대들은 이제 점점점 늘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이 밑에 연령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몇 가지 좀 마케팅적인 의미를 좀 짚어보자는 것들이죠. 자, 간단히 언급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65세 이상의 연령층들의 어떤 비율의 증가. 이거 여러분들 눈에 띄게 느낄 거예요. 요즘 뭐 주변을 살펴보면, 그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해질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이런 노년층 실버 시장은 중요했죠. 중요했었는데, 이제 지금 등장하고 있는 65세 이상, 로 생각한다면 이들은 다른 얘기로 하면 베이비 부머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전후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렇죠? 지금 60년대, 70년대들은 가장 수적으로 크죠. 나만 하더라도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났 세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뭐 30만 안쪽이잖아. 좀 있으면 20만인 거고. 그죠? 20만이죠. 이미 20만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로부터
이제 과거의 그런 노년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즉 미래를 좀 더 준비했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그다음에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 그다음에 재력, 경제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노년층과 다른 규모의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마케팅 시장 세분화할 때도 간단히 이런 액티브 시니어라고 표현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시니어층들은 상대적으로 액티브 시니어보다는 일반적인 노년층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제서부터는 점점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노년층,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상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년층은 이래라고 하는 전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는 안 되고 저 젊게 사는 건강한 노년층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 커진 시장들을 커지지만 힘들겠죠. 이제 상대하기 힘든 그죠? 이런 시장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곧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그죠? 만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주력으로 만나야 될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이러한 시장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연령대가 뭐 대략 짐작하면 빠른 경우는 요즘 40대 후반, 그다음에 좀 늦은 경우는 50대 초반에 걸쳐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보다 약 10년 위의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10년 후면은 곧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65세 됐을 때 이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구나 이런 생각 전혀 안 들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미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양적으로 경제적으로 커진 시장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상대해야 된다라는 것들 잘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되새겨 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양쪽으로는 눈에 띄게, 그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죠? 왼쪽 보세요, 옛날과. 6, 70년대와 그다음에 2020년대만 하더라도 완전히 줄어드는, 눈에 보이는 저출산 시대에, 그죠? 이러한 어린이 시장들, 양쪽으로는 이미 극복할 수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서 얘기했을 때, 어, 한 아이를 낳다 보니까 많은 지갑이 글로 쏠려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초 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시장은 양적으로는 적지만 이 구매력이 그래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시장, 전반적으로 더 고급화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이해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내수시장, 물론 모든 것들이 다 내수시장에 머무를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렇게 양쪽으로 줄어든 연령대를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시장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생각해. 아직도 또 글로벌 전 세계를 보면 출산율이 높고 그다음에 어린 연령대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와 다르게 그죠? 이렇게 역으로 우리의 70년대, 80년대의 어떤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3세계나 신흥 시장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구조라고 하는 틈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시장의 변화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사회적인 문제가 곧 여러분들의 경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한 전환들을 잘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장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얘기해 보고 싶은 내용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앞으로의 어떤 사회적 책무 기업들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우리 야, 이거 기후가 이게 장난 아니다. 그죠? 올여름 최악의 더위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는 뭐 마케팅이나 기업을 떠나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을 둘러싼 기업의 어떤 마케팅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들 자체가 우리들 모습 자체가
이런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의 변화 중에 하나는 그런 환경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마케팅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이 환경이 도대체 마케팅에 어떤 임팩트를 줄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이 세 타입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번, 2번, 3번. 그죠? 1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왜 전기차, 물론 지금 약간 주춤거리고 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가 등장하면서 결국 기존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재편됐잖아요. 그죠?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타입인 것 같아요. 이런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기존의 산업을 완전히 파괴시키거나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왜 제로 웨이스트 이러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줄이자. 그죠?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만나보고 있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향후 몇 년 내에 그 완전 완벽하게 100% 이 버리지 않는 용기, 제로 웨이스트를 만든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 지금은 캔 같은 경우 재활용하고 있고 병 같은 경우 재활용하고 있지만 그게 뭐 100%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굉장히 많은 그 어떤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바뀔 거예요. 그죠? 정말로 제로 웨이스트가 법적으로 의무가 되면 지금 현재 수많은 패키지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제품의 디자인, 패키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친환경을 반영한다면, 정말로 제로 웨이스트 시대가 된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적어도 전기차 정도의 파급력은 아니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기존의 산업 구도를 굉장히 많이 흔들 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트렌드적인 거예요. 트렌드적인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간 일종의,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친환경 제품 왜 써? 그러면은 정말로 친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친환경 하는 게 좀 쿨하잖아. 멋있잖아. 그죠? 비건가 대표적인 거야. 비건 식품. 내가 비건 아니더라도 약간 간지나고 요즘 트렌드하게 앞장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에코백 같은 경우도 보면 에코백 들고 다니는 것들도 장바구니 얘기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백 말고 뭐장 보러 갈 때 뭐 에코백을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일상에서도 뭐 에코백이 아이템으로 많이 팔리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정말로 뭐 친환경이라기보다는 뭐 친환경을 따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더 이미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특히 이제 이렇게 컨셉 잡아가지고 많이 등장을 하죠. 클린 뷰티라든지, 그죠? 뭐 비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러한 정말로 친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요만큼인데 나머지 이만큼들은 느낌적으로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뷰티보다는 클린 뷰티가 비건 하면 왠지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트렌디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두 번째 친환경 시장입니다. 소비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패턴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그린 워싱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린 워싱? 누가 이제 그린 워싱이라고 한 거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간단히 알고 있는 그린 워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남윤영? 그린 워싱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갔습니다. 이 그린 워싱이 뭐냐면 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무늬만 친환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을 소모적으로 워싱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저렇게 친환경 소비자가 늘어나네 하니까 클린 뷰티 너도 나도 클린 뷰티 화장품 막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실제 겉으로만 클린 뷰티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용기는 절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무늬만 멋지게 클린비트라고 해놓고서는 오히려 친환경에 저해되는 활동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친환경이라고 하는 기류에 편승해서 나도 묻어가다 보니까 진정성 없는 친환경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린을 좀 악용한다, 오용한다라는 개념에서 그린 워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린 워싱. 그래서 이런 트렌디한 그린 소비가 등장하면서 동시에 그린 워싱하는 모습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내가 뭐 일부러 그린 워싱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안에 소재는 그래 친환경 소재를 썼어요. 그런데 패키지는 굉장히 친환경적이 아닌 그런 걸 쓰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죠. 니네는 말로는 친환경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네. 그죠? 이런 이제 그린워싱의 일종의 역풍을 맞게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동시에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어, 브랜드 활동에서 친환경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아예 그린으로 이제 표방하는 브랜드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파타고니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프라이타 같은 경우 보면 완전히 이제 업사이클 하는 거잖아요. 폐 타이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버려지는 물건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서 디자인 상품으로 유명하게 이제 등장을 하는 프라이탁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런 애들은 그냥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이 친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을 우리 상품과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아예 못 박아버리는 활동하는 기업들이 또 등장한다라는 것들이죠. 특히 이제 대규모의 대형 브랜드가 아니라 작은 기업, 소형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잘만 하면 이제 그린이 관심을 받기 용이한 컨셉이니까 이 그랜 브랜드 정체성 전략이 어떤 작은 브랜드들이 짧은 시간 내에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소구점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잘하면, 성공하면. 그죠? 그런 관점에서 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죠. CSR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기업들은 이 앞에 그죠?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ESG라고 배웠었죠. 그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떼어낼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활동들은 이제 모든 기업들에 다 들어가 있는, 녹아 들어가는 거고,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이렇게 갈래를 쳐보면, 첫 번째, 기존의 산업 구도를 완전히 재편하는 관점에서의 친환경 소비 시장. 두 번째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친환경 소비 시장. 세 번째는 브랜드 정체성을 아예 친환경으로 못 박는 소비 시장. 이런 것들이 마케팅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의미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래 소비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들은 뭐냐면 이미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그죠? 뭐 여러분들도 요즘 뭐 자신의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소비라는 관점에서도 꽤 오래전서부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근데 앞으로 더욱더 이제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뭐 간단하게 여기서 한두 가지 마케팅적인 시사점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로서 짚어보겠는데, 흔히 이제 라이프 스타일 얘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 마케팅 사례 중에서는 요 무지라고 하는 회사가 그죠? 일본의 무인양품이죠. 라는 회사가 라이프 스타일 얘기가 나오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무지, 네, 무인양품이라는 회사가 자신들을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라는 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보면 누가 있을까? 김다희, 다희, 네, 무지나 뭐 무인양품 매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죠? 네. 가보면 거기 물 파는 것 같아.
뭐 옷도 팔고 잡화도 팔고 다양하게 팔던데요. 그러니까 생활용품 옷 이 정도 팔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저기 다이한테 야, 무지는 뭐 하는 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겠어? 음, 잡화를 판다고 할 것 같아요. 어? 생활 잡화를 판다고 할 것 아직 같습니다.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뭐 뭘 팝니까라고 물어보면 상품 관점에서 생활장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무지는 자기네들이 그런 거 파는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해. 그럼 또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이 마이크 킨 김에 조금 같이 얘기합시다. 무지 제품들의 어떤 디자인적인 특성이 어떤 것 같아요? 다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무난하고 색깔도 뭐 화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잖아. 그래서 야 니네는 그런 어떤 뭐 무채색 중심의 그런 어떤 디자인 상품을 파니? 라고 해보면 또 자기네들도 그런 거 아니래. 예? 그래서 도대체 니네 뭐 파니? 라고 물어보면 무지 창업자가 그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의 책을 보면 자신들이 뭘 판다?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신들이. 그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까 그 우리 김다희 학생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무지는 매장에 가보면 생활용품, 옷, 뭐 문구류 가끔 가다가 먹는 것도 팔아요. 그릇도 팔고. 근데 여러분들 못 봤지만 여기 오세요. 무지가 집도 팔아요. 그다음에 캠핑장도 운영해요. 응? 그다음에 여기 뭐 자동차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안 나왔나 여기는 호텔도 운영합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에서 만나보는 것 그 이상의 수것을 팔고 있어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지는 야, 우리는 옷 파는 회사가 아니야. 생활용품 하는 회사 아니고, 우린 디자인 상품 파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판다? 그냥 심플한 삶을 판다라는 거야. 심플 라이프를 판대. 심플 라이프. 여러분들, 나 좀 삶을 좀 이렇게 가볍게, 미니멀리즘 그런 얘기 하잖아. 가볍게 살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가볍게 사는 거야? 뭘 먹어야 돼? 어느 집에서 살아야 돼? 어떤 차를 타야 돼? 어떤 옷을 입어야 돼? 집은 어떻게 꾸며야지 나는 도대체 심플 라이프를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무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거 고민하지 마. 그냥 우리 거 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우리 옷, 우리 집, 우리 차, 그죠? 우리 음식, 그다음에 우리 호텔. 이런 게 심플 라이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편하거든. 이 무지를 사면은 그냥 적당히 내가 심플 라이프를 산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컨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마케팅에서 브랜드 확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브랜드 확장은 뭐냐면 다른 제품에 기존의 브랜드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비비고 김치 뭐 비비고 만두에서 뭐 어디까지 확장하는 것들이 애매모호하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라고 하는 순간 이 확장의 범위가 그냥 터버려요. 기존의 브랜드 확장 공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기존의 브랜드 확장에서는 야 무지가 아무리 좋은 브랜드다 해도 니네가 생활용품이랑 옷 파는데 야 니네가 무슨 집을 팔아? 이거는 너무나 나가는 거거든. 너무 나가는 거야. 야 니네가 어떻게 집을? 근데 그게 안 먹혔는데 옛날 사고방식이면 이제 야 우리는 옷 파는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라이프를 파는 회사야. 라고 설명을 하면 이게 먹히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의 어떤 제품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확장성을 부여한다는 것들이죠. 기존의 공식과 다르게. 그런 어떤 시사점을 하나 꼽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무지가 집을 어떻게 만들어요? 차를 어떻게 만들어요?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협업, 제휴.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스타일에 어울리는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자신들의 컨셉과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 활동이 개방적이 돼요. 흔히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확장성과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중요한 전략의 축인데 이런 것들을 라이프 스타일 전략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던져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거나 20년 전보다는 지금보다는 10년 후가 확실히 사람들은 그죠? 단순히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소비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미래의 소비자 시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시장의 미래 중에 몇 가지 키워드를 꼽아보면 구독. 그죠? 앞에서 많이 설명했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구독이라고 하는 방식. 많은 기업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이런 구독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하고 싶어 하는 모습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중고. 그죠? 뭐 옛날에도 다 있었지만 네,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고가의 제품을 사서 리셀하잖아. 그죠? 리셀. 그러니까 리셀. 옛날처럼 그냥 쓰다가 남는 거 안 쓰는 거 그다음에 뭐 장터에다가 이렇게 중고로 내놓는 뭐 그런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커졌고. 그죠? 그러니까 뭐 당근 같은 것들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예 굉장히 뭐 명품이나 그다음에 아주 희소한 아이템들, 그다음에 뭐 스포츠 운동화 이런 것들 그죠? 고가로 사서 그죠? 조금 쓰다가 재판매하잖아요. 그죠? 리커머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커가면서 흔히 이제 중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제는 리 하는 커머스한 시장이다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런 시장의 변화가 또 앞으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 이런 번개장터라고 하는 애들이 뭐 부즈랩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죠? 백화점 1층에 이러한 중고 브랜드들의 샵이 등장하기도 하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미래의 어떤 소비 시장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제 공간. 이제 공간. 이제 제품을 팔기보다는 그다음에 공간이 하나의 상품이 된 시대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듯이 이제는 제품이 아니라 이제 공간을 파는 시장이다. 것들이죠. 공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여기 그림은 여러분들 요즘 핫한 브랜드죠. 젠틀몬스터죠. 젠틀몬스터. 그죠? 희진이, 김희진? 네. 희진이 그 젠틀몬스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보통 선글라스보다 좀 더 트렌디한 느낌이 트렌디한 듭니다. 상품. 그다음에 젠틀몬스터 매장 가보면 어때? 되게 좀 넓고, 그런 그 백화점에 있는 매장 말고 뭐 도산서원이나 뭐 일본 도쿄에도 뭐 많이 있고 해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큰 매장 가봤어요? 아, 그런 곳은 안 가봤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거의 여기가 미술관인가 미술관인가 이 정도로 이렇게 뭔가 달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뭐 강남에 있는 젠틀몬스터 도산대로 매장이나 아니면 가끔 이제 특이하게 열리고 있는 여러 가지 매장 혹은 뭐 외국 여행 갔었을 때 젠틀몬스터 매장을 방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제 그럼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 네임 한번 생각해 봐. 젠틀몬스터.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젠틀몬스터가. 어, 그냥 이름 그 자체에서만 보면 좀 이제 이걸 쓰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간 젠틀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몬스터는 그냥 뭔가 기업이 그만큼 성장하고 싶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싶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 근데 이제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젠틀몬스터는 젠틀과 몬스터는 여러분들 희진이 대답 고맙고 네. 여러분들 젠틀과 몬스터는 상반되는 단어잖아요. 마치 뭐가 같아? 지길 박사와 하이드거 같아. 그러니까
쓰면 젠틀하지. 근데 여러분들 왜 선글라스 썼을 때의 느낌은 상대방이 나를 못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글라스 쓰게 되면 굉장히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지, 나의 영혼이. 그래서 몬스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경 너머로 다른 세상을 보자라는 게 얘들의 정체성이야. 선글라스 너머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자. 그게 이제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아주 그렇게 아트적으로 아주 특이하게 꾸며져 있는 공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그렇게 꾸미는 것 자체가 젠틀 몬스터라고 하는 것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런 공간을 통해서 그냥 우리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야라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공간이 브랜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우리는 얌전한 데가 아니거든.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독특한 이런 놈이라는 거지. 안경 쓰면. 그죠? 여러분들도 일종의 뭐, 두 얼굴인 거죠. 두 얼굴. 뭐 이런 개념이 젠틀 몬스터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에도 녹아 있는 것 같고, 공간이 그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으로 굉장히 파괴적이고 아트적이고 아주 독창적인 거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젠틀 몬스터는. 그게 그들의 브랜드 전략이야. 공간이 브랜드를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우리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했고 뒤에서 또 사례 소개가 되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자동차, 침대, 그죠? 시몬스 침대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시몬스 침대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공간을 침대 파는 공간이 아니야. 그냥 팝업 스토어도 열고, 그죠? 장터도 열고 수많은 이런 공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구재의 특성이 그럴 거예요. 아마 자동차나 침대 같은 경우가 여러분 생각해 짐작하시겠지만 한 번 사면 최소 5년, 10년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몬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시몬스 침대 광고에는 침대가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대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자꾸 가깝게 다른 걸 통해서 소비자와 만나고 싶은 거야. 그 중에 하나도 공간인 거고요. 그러니까 시몬스가 왜 도심 한가운데다가 뭐 저기 뭐 문방구를 열고 그로서리 스토어를 열고 또 이천에 가보면은 시몬스 테라스라고 엄청나게 잘 꾸며놓은 공간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침대 사는 사람과 상관없이 늘 많은 사람들을 공간으로 불러서 시몬스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다음에 뭐 요즘 여러분들이 다 느끼잖아. 공간은 그 자체가 경험이고, 그죠? 여러분들 왜 백화점들도 요즘에는 뭐, 그죠? 여의도 더 현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공간이 경험의 장소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공간, 그죠? 제품과 서비스 대신에 공간을 파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다.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시장을 크게 구독, 공간, 중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환경, 이런 관점의 키워드를 한번 짚어봤고요. 그 기저에서 밑바닥에는 결국 인구수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미래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0년 후, 그죠? 짧게는 뭐 5년, 길게는 10년 후에 마케팅 활동을 하실 때, 기업 활동을 하실 때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드, 브랜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브랜드의 미래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미래면 이제 시간의 함수잖아요. 시간의 함수. 그러니까 브랜드의 미래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우리 브랜드가 오래 갈 것이냐라는 것들이 있죠. 그죠?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꽤 오래전에 뭐 한 5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없어진 방송 프로인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수요 미식회라고 뭐 요즘에 나서 음식 프로나 셰프들이 등장하는 게 이제 너도나 넘쳐나지만 이제 초창기에 굉장히 핫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요 미식회 때 특이하게 음식 얘기가 아니라 이런 과자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뭐 쭉 이 그림에 등장한 과자들이 무슨 과자인가? 전승우? 승우 여기 등장한 과자들이 어떤 애들이니? 여기 오리온 초코파이, 포카칩, 새우깡, 맛동산, 빼빼로, 에이스 뭐 이런 애들. 얘네들이 얘네들 그냥 누구니? 평소에 사 먹는 그런 과자들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과자들? 예, 맞지? 평소에 많이 먹는 과자. 또 다른 분, 얘네들이 뭐니? 얘네들은 스터디셀러입니다. 누구야? 스터디셀러요. 무슨 셀러? 베스트셀러? 네.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스터디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 그렇지, 그렇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잘 파는 것들. 두 개를 합쳐보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얘네들은 여러분들은 훨씬 나이 많은 애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요일 시대 때 얘네 뽑은 게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조 클럽이라고 되어 있죠. 1조 클럽. 그래서 출시되고 지금까지 누적 판매액이 1조를 넘은 우리나라의 스타 과자들이야. 스타 과자들. 근데 얘네들의 평균 나이가 그죠? 거의 한 4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롱런 한 거지, 롱런. 아직은 뭐 장수까지는 아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기업의 역사가 어, 6.25를 거치고 나서 산업화를 거치고 나서 70년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맥스 길진 않죠. 어찌됐거나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이야, 이분들이.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롱런하는 브랜드들을 만드는 거는 정말 그냥 정말 브랜드의 미래 그 자체죠. 아, 내가 브랜드를 하나 출시를 하면 이 브랜드가 몇 년 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0살, 20살, 30살, 40살, 더 나가서 100살, 100년 된 브랜드로 키우고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로 건강하게,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브랜드의 꿈입니다. 미래. 그죠? 특히 이제 아까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거 잘 사 먹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오래된 브랜드들이 이런 불황이나 불경기 때 더 이 힘을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같냐면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보다는 꽤 오래된 친구들 자꾸 연락하고 만나잖아.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불황이나 불경기 때에는 새로운 브랜드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브랜드들이 더 손이 간다. 뭐 그런 것들도 또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어찌됐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 브랜드의 미래는 결국 이런 롱런과 장수.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산업화의 어떤 시작이 좀 짧기도 하고, 그죠? 많이 단절됐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빨리빨리 뭐 이런 문화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100년 이상 가는 이런 이 기업 단위에서도 장수 기업이 많이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냥 전통 자체가 걔네는 가업을 승계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들의 어떤 역사성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특히 더 이렇게 이런 노포 그죠? 이런 100년 이상 된 오래된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탁월하게 많은 거지만 우리는 좀 현저히 적은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 또 몇 년 사이에 우리도 뭐 오래된 기업 노포 이런 것들이 또 트렌디한 단어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찌됐거나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하면 그 브랜드의 미래를 얘기할 때 당연하게 롱런하자 건강하게 브랜드를 장수시키자 그래서 100년 브랜드를 만들자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브랜드의 미래를 얘기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단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시몬스 얘기했어요. 시몬스. 그죠? 그래서 브랜드의 미래 중에 또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 앞에서도 마케팅은 제품을 판다, 그다음에 서비스를 판다, 이제는 체험을 판다, 경험을 판다. 뭐 이런 걸 강조했었는데, 침대를 팔기보다 고객을 만나는 시몬스 침대.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죠. 왜 시몬스는 광고에 침대가 등장하지 않을까? 시몬스가 뭐 하려고 저 이천에 시몬스 테라스라고 하는 저런 커다란 좋은 경험 공간을 만들었을까? 그다음에 도시망 가운데 왜 그로서리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몬스라고 하는 어떤 제품의 특징, 그죠? 내구재, 침대, 뭐 이런 것들로서는 소비자를 침대를 팔다가는 소비자를 띄엄띄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를 좀 더 자주 만나기 위해서 시몬스 브랜드라는 거를 이제 소비자와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침대가 아니라 뭘 선택한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 그 공간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침대를 넘어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소비자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활동을 이 시몬스는 광고를 통해서는 그런 식으로 혹은 이제 공간을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전개해 온 거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그죠? 우리나라 침대의 쌍두마차인 에이스 침대와 시몬스 침대를 보면 에이스 침대를 꾸준하게 쫓아가서 뭐 올 초에 기사를 보면은 넘어섰다라는 기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브랜드의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는 고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굉장히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기술입니다. 기술이 바꾸는 하이테크 마케팅이다. 그것입니다. 여기 제가 거기 설명에 앞서서 이 그림을 좀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은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백투더 퓨처? 영화 보신 분? 한 명도 없어? 야, 옛날 영화긴 옛날 영화가 보네. 그죠? 그래, 나중에 기회가 재밌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혹시 뭐, 누가 그럼 한번 느낌적으로. 재용이, 손재용? 손재용 안 계세요? 네, 네, 교수님. 재용이 혹시 영화 안 봤지? 네, 보진 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어,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땐 좀 옛날에 좀 미래를 예측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퓨처니까 이게 타임머신 타고 미래 가는 거야. 타임머신 타고 미래 가는 거. 요즘 타임슬라이크 하는 거는 워낙 많아졌지만, 응? 거의 그 원조지시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 주인공이 저기 이 원, 투, 쓰리, 포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고 미래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2015년인가 16년쯤에 한번 2018년인가 19년인가 내가 18년쯤이에요.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 화제가 됐냐면 영화 속에서 설정했었던 미래가 2018년인가였어. 영화 속에 설정했었던 미래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갔는데 그 미래의 모습들이에요, 여기. 재영이 생각해봐, 여기. 영화 속에 지금 말 좀 해줘. 여기 뭐가 날고 있니?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날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18년에 영화 속의 미래의 모습이 얼마나 실현됐는지를 호사가들이 떠들기 시작하는 거야. 자동차가 지금 하늘을 날아, 안 날아? 안 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영화 속에서 보드를 타고 애들이 날아다녀. 이것도 없어. 그다음에 영화 속에서 이렇게 글래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훨씬 2018년 이전에 구글 글래스가 한번 나왔다가 실패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요즘 다시 이제 이 글래스가 주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영화 속에서 예상을 했는데 실현되지 않았고, 보드도 등장하지 않았고, 글래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등장을 했어요. 영화 속에.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폰은 어땠을까? 누가 한번 예상해 보세요. 백투더 퓨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갔을 때, 여기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보드를 날고 있고 글래스를 쓰고 있는 이럴 때 썼던 이 폰은 어떤 모습을 상상했었을까? 폰. 영훈이, 김영은 네. 어떤 폰을 상상했을 것 같아? 영화 속에서? 어, 몸에 칩을 박아서 할 수 있는 핸드폰. 그치. 그렇잖아.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어? 뭐 이러니까 그래서 폰이 뭐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지? 응? 근데 아이러니하게 영화 속에서 폰은 뭐였냐면 지금의 스마트폰 모습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투지폰의 모습도 아니고 정말 옛날에 이런 벽돌폰이라고 생각나요, 여러분? 벽돌폰? 이런 거를 등장을 시킨 거예요, 이 안에서.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되게 웃긴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지 이건? 이러면서 그 당시 그 영화를 썼던 그 시나리오 작가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시나리오 작가가 사실 이런 SF 쪽으로는 거의 최고 원탑이거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미래를 그 당시 예상하면서 썼는데 음? 자동차는 하늘을 날 것 같고 보드 등장할 것 같고 스마트 글래스 다 예상했는데 폰은 정말로 예상을 못했대. 지금처럼 스마트폰 이런 거는 1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야. 아이러니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20년 후에 야 우리 지금 막 AI 얘기하고 그 로봇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치 곧 내년 내후년에 갑자기 우리 집안에서 로봇이 내 음식을 만들어 줄 것 같다라는 환상과 착각에 빠져 있어. 그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아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갑자기 우리는 맨날 구글 검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도 못 했는데 갑자기 무슨 챗GPT라는 놈이 나타난 거야. 어떤 것들은 우리 예상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 빠르게 우리 앞에 와 있고, 어떤 것들은 그 로봇이 정말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 옆에 없을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야. 결국 그게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미래를 바꾸느냐라고 하는 이 영화 속의 장면에서 전문가들도 뭐는 너무 빠르게, 뭐는 너무 늦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흔히 이런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마케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걸 이제 하이테크 마케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 얘기들이 조금 이제 잘릴 것 같아서 오늘은 한 10시 정도에 일단 브레이크 타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얘기를 하다가 또 끊길 것 같아서 그래서 뒤에 한 지금부터 10시니까 한 10시 15분에 다시 두 번째 시간 가지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는 것들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